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굉장히 몰아세우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문제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굉장히 몰아세우다 못해서 엄청 비난을 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 300개씩을 매일 외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못 외우면은 다음날 600개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날도 못 외웠어요. 그럼 900개를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타입이거든요. 진짜 공부할 때도 1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너 지금 자면 안 돼 하면서 컴퍼스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학창시절뿐만 아니고도 뭐 지각 같은 경우도 남들이 지각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차가 밀렸나 보네 이런 식으로 조금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타입인데, 제가 지각을 막 1분, 5분 지각을 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너 이 쓰레기야, 너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어? 너는 진짜 앞으로 사람 만날 자격도 없어,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엄청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는 사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왜 재밌었냐면 스스로 엄청 극강의 난이도의 문제를 주고 이걸 마치 해내면 너 졸래 대단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를 굉장히 나의 스스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러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제가 은둔형 외톨이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은둔형 외톨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는 너무 이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나한테 푸시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너 운동 이렇게 안 하고 살면은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 나가, 이러면서 운동시키고, 나 스스로 자꾸 나갈 일을 만들고 나갈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든 새로운 일을 벌리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이 심신은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또 상담을 받게 됐었는데 최근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민화님은 다른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랑 굉장히 다르세요. 은둔형 외톨이 분들은 일단 되게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계시고 약간 위축되어 계시고 좀 많이 우울함이 많이 묻어나 계세요. 그리고 집 밖에 일단 정말 안 나오시고요. 근데 민화님은 반면에 집 밖에도 나가려고 하시고 되게 외향적으로도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텐션도 굉장히 높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높으세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미나님은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도 높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나님이 사실 왜 은둔형 외톨이 시기를 겪었고 왜 아직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남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셔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집에만 있고 싶어요. 저는 사실 나가기 싫은데 제 스스로 저를 내보내고,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저를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이지? 나는 진짜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게 약간 벌 주는 건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나님한테 아무 제약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나님이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미나님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사고 싶으면 뭐든 다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면 미나님은 어떻게 있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작은 집 있잖아요. 원룸, 눈에 다 보이는 작은 집. 그런 집에서 저희 집 고양이 2마리랑 걔네들이랑만 있고 싶어요. 걔네들이랑 맨날 사냥놀이 하고 걔네들 때 되면 밥 주고 그냥 걔네들이랑만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집이 산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랑 정말 멀리 동떨어져서 저만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놀라시면서 미나님 돈적인 제약도 없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으면 펜트하우스를 살 수도 있고 놀러를 가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미나님은 그러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그냥 고양이랑만 있고 싶어요. 저는 고양이 너무 좋은데 사람 너무 싫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미나님은 과거 은둔했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미나님의 내면 자체는 사람들이랑 엮이는 게 좀 힘든가 봐요. 근데 미나님은 왜 자꾸 미나님을 내보내는 걸까요? 운동도 하고 대인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답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니까요. 제가 은둔형 외톨이 시기를 겪었고 그 겪는 동안 집에 막 2달, 3달 안 나가면은 내가 더 우울감에 빠질 걸 알고 제가 나가지 않으면은 더 사회에서 도태되는 걸 알고 한번 맺은 인간관계를 계속 연결해가는 건 쉽지만 다시 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고 하려면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제가 또다시 무서워해서 사람을 피할 걸 저는 아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보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미나님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네? 네? 제가요? 제가 저를 너무 싫어하고 저를 정말 몰아세우고 제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너무 힘이 든데 제 내면과 제 외면이 따로 노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저를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미나님을 내보내는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미나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미나님이 사람들이랑도 어울렸으면 좋겠는 것 같고 미나님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미나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님을 자꾸 내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한 대 맞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줬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진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래서가 맞거든요.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약속을 잡고 나를 내몰고 운동을 끊고 운동 가라고 몰아붙이고 그랬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제가 제 마음을 알아준 느낌이었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였구나.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거구나. 궁극적으로 결국 내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막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 이후로 저는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정말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상담을 기점으로 제가 저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채찍질 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약간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전에 제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그 공짜로 심리상담 받는 방법을 올렸었잖아요. 그거 말고 더 쉬운 방법, 더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보다 훨씬 더 절차가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상담 회차를 지원해줘요. 이게 만 19세에서 만 34살 이하의 청년들은 학업도 안 보고요, 소득도 안 보고요, 뭐 다 안 봐요. 이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총 심리상담 횟수가 10회예요. 사전, 사후 이 검사 2회를 빼면은 본 심리검사는 8회가 있고 이걸 다 포함하면 10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전, 사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전, 사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총 10회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이 조금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따라서 A형, B형으로 나뉘어요. A형보다는 B형의 상담사님이 조금 더 자격증도 더 많으시고 조금 더 전문적이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총 상담비 60만 원 상담비 중에 정부가 54만 원을 지원해줘서 자부담금이 6만 원.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총 70만 원의 상담 비용 중에 정부가 63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자부담금이 7만 원 있어요.
이게 사실 자부담금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담 1회 받는데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1회 받는 비용으로 10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다. 진짜 이건 절찬 판매. 이거 진짜 여러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심리 상담을 안 받아본 분들은 뭐가 좋아지는지 몰라서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체험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6만원, 7만원이면은 진짜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6만원, 7만원이면 진짜 나를 위한 선물로는 저는 되게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회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마음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막 주민센터 갔다가 정신과 병력 떼야 되고 막 되게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안 가도 돼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 국민 행복카드 만들고 그걸로 상담 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심리 상담으로 가는 그 문턱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리 상담을 굉장히 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비싼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걸 먹여보고 그런 걸 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사실 요즘 청년 무기력 이런 얘기들도 많고 심리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원 정책 진짜 꼭 한번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지원 방법 많이 남겨놓을 테니까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진짜 심리 상담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화이팅! 한 번 진짜 꼭 받아봐요. 나만 믿고 진짜 한 번만 받아봐.